여러분, 이 물건은 사당역까지 도로 기준 4분에서 6분 거리입니다.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교통생활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이 물건은 법원 조사 기준으로 임차인이 무려 21명이고 보증금도 26억 원 수준으로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대부분 와, 이거 복잡하고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물건은 사용 승인이 2020년 9월입니다. 거의 새 건물이나 다름없는 물건입니다. 새 건물에 임차인이 꽉 차 있고 현금 흐름까지 만들어진 상태인데, 그런데 이런 물건이 왜 경매에 나왔겠습니까? 건물주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부었겠습니까? 사용 승인 받고 임대 돌리면서 수익을 내보려고 버텼지만 문제는 원투자금입니다. 처음부터 투입된 돈이 감당하기보다 너무 컸던 겁니다. 결국 막바지에 무너지고 경매로 넘어온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남이 시간과 돈을 들여 다 지어놓고 임차인까지 채워놓은 새 건물을 경매에서 가격으로만 싸게 잡는 구조가 됩니다. 쉽게 말해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여러분은 숟가락만 얹는 겁니다. 낙찰만 받으면 끝나는 물건은 이런 물건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 물건이 왜 낙찰자가 유리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돈의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하나씩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물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113,749번이며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34-27번지입니다. 물건 종류는 다가구 주택으로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는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207.62, 건물 연면적은 약 552.82로 규모 자체만 보더라도 충분히 수익형으로 운영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가는 31억 5,316만 원이며 현재 3차까지 진행되면서 최저가는 20억 1,802만 4천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감정가 대비 약 64% 수준으로 이미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확보된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약 2억 180만 원 정도이며 매각기일은 2026년 3월 19일 오전 10시입니다. 앞서 1차와 2차는 모두 유찰된 상태이고 이번 3차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물건입니다. 채권자는 한 명으로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청구 금액은 약 1억 3,915만 원 수준입니다. 이 물건의 입찰 보증금은 약 2억 181만 원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경매 한번 들어가는데 2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2억이라는 금액이 자연스럽게 경쟁자를 걸러주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매각 대금의 일부로 그대로 포함되고 만약 낙찰을 받지 못하면 전액 그대로 돌려받는 돈입니다. 즉 리스크가 아니라 입장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물건은 자금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열려있는 구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줄어들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 물건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건물 구조부터 보시면 이 물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5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2020년 9월로 사실상 신축급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벽은 석재와 타일 마감으로 되어 있고 내부 역시 타일 마감으로 마감 상태가 깔끔하게 유지된 건물입니다. 건물 구성은 1층부터 5층까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탑층에는 다락 구조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사용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건축물 대장의 2층은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물건 종별로는 다가구 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허가 당시에는 사무소, 즉 오피스텔로 허가가 났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설비를 보시면 개별 난방과 급배수 그리고 승강기까지 모두 갖춰져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옥탑층 다락 구조인데 이 부분은 현재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건축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확장된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매수자는 반드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가구 주택에서는 옥탑 다락 확장이 흔하게 존재하며 실제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향후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여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낙찰 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 철거 명령은 거의 사문화되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이 또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위법,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일정 기준을 두고 양성화 방향으로 검토되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양성화 신청을 통해 합법적인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물건의 경우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양성화 기준에 접근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리스크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향후 가치 상승까지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위반 건축물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난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건물주는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호실을 늘리고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더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구조적인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불법이라고만 보는 시각은 투자 관점에서는 절반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 부분을 보시면 이 건물은 총 5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옥내 주차 4대, 5개 주차 1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당동처럼 주차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차 가능 대수가 임차 수요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물건은 최소 5대의 주차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 모집에서도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토지를 보겠습니다. 대지는 총 207.62 규모로 도심 다가구 주택 치고는 적절한 크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물건은 동서측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한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 또한 나쁘지 않은 구조입니다. 즉 실제 임대 운영 시에도 불편함이 적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변 환경입니다. 이 물건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사당역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 도보 기준 약 4분에서 6분 거리로 확인되며 이 정도면 단순 역세권이 아니라 초역세권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당역은 강남, 서초,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매우 편리한 핵심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끊기기 어려운 입지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과 상권이 함께 형성되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즉 거주하기에도 좋고 임대 놓기에도 좋은 자리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 물건은 신축급 컨디션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엘리베이터, 주차 5대, 초역세권 입지까지 모두 갖춘 상당히 완성도 높은 상품입니다. 다만 옥탑 다락 부분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신다면 오히려 경쟁이 줄어들면서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물건이 가격까지 눌려서 나왔다는 점,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제 이 물건의 핵심,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 물건의 소유자가 이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는 같은 날,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9월 23일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즉,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경매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이 말인즉 사용 승인과 같은 날 발생된 근저당권 이전에는 다른 권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소 기준이 무조건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이후 발생된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를 보시면 다수의 근저당,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등이 설정되어 있지만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형성된 권리들이기 때문에 낙찰과 동시에 모두 소멸합니다. 정리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존재하지 않으며 등기상 인수되는 채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등기부가 아니라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입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법원 조사에 의하면 21분의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점유도 여러 호실에서 확인되는 임대 운영 건물입니다. 자료를 보면 15분이 배당 요구를 진행한 상태이고
나머지 6분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세대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소 기준일보다 먼저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가 있다면 낙찰자가 일부 보증금을 인수할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 구조를 보면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말소 기준일 이후 전입한 후순위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대항력에서 밀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세대들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는 최우선 변제 범위 내에서 배당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세대의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전입일, 확정일자, 점유 여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현장에서 다시 체크하셔야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리해드리면 등기부상 인수할 채무는 없고 근저당, 가압류, 압류는 모두 소멸되는 구조이며 핵심은 임차인 대항력과 배당 구조입니다. 이 물건은 임대 세대 수가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말소 기준일이 명확하고 대부분 후순위 구조이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물건은 아니며 다만 세대 수가 많은 만큼 각 호실별 전입관계와 점유 상태를 반드시 개별 확인하셔야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영상에 올려놓은 임대인 현황을 자세히 보시면 전체적인 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예상 배당 신청 내역도 영상에 올려두었으니 꼭 자세히 확인하시면 낙찰 후 진행이 수월합니다. 이어서 이 물건을 낙찰받고 내 명의로 만들기 위해 과연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지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단순히 싸게 낙찰받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물건은 현금이 있어야만 잡을 수 있는 진짜 물건입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하나씩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낙찰 기준 금액은 20억 1,802만 4천원입니다. 겉으로 보시면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10.15 대책입니다. 이 물건은 15억을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리 금액이 커도 대출은 최대 4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계산상으로는 8억까지 가능해 보이지만 규제에 의해 4억으로 제한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물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실제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가 20억 1,802만 4천원의 취득세와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를 모두 포함하면 약 3.5%가 적용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063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약 100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취득 비용은 약 20억 8,965만원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대출 4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투자자가 준비해야 하는 자기자본은 약 16억 8,965만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보셔야 합니다. 이 물건은 내 돈 영원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 돈 16억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은 나쁜 물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높은 현금이 들어가는 물건은 경쟁자가 극도로 줄어듭니다. 즉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투자자들만 들어오는 시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물건은 레버리지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현금을 넣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장기적인 자산 상승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단순히 싸다고 접근하면 절대 안 되고 자금 구조와 임대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한 분들만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물건을 보실 때 얼마에 싸게 사느냐보다 얼마의 현금이 실제로 들어가느냐를 반드시 먼저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투자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물건의 총 취득 금액은 낙찰가와 세금 그리고 기타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약 20억 8,965만원입니다. 여기서 10.15 대책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4억 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투자자가 준비해야 하는 자기자본은 약 16억 8,965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계산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자입니다. 먼저 은행 대출 4억 원에 대해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연간 약 1,6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로 나누면 약 133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도 그냥 묶여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 역시 비용입니다. 자기자본 16억 8,965만원에 동일하게 4%를 적용하면 연간
약 6,758만원, 월 기준으로 약 563만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자 133만원과 자기자본이자 563만원을 더하면 매달 약 696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바로 이 물건의 진짜 얼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20억짜리 건물 하나를 잡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달 700만원 가까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물건이 싸냐가 아니라 이 물건이 매달 700만원 이상을 벌어주느냐입니다. 만약 임대 수익이 이 금액을 넘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부담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이 금액을 안정적으로 넘긴다면 그때부터는 현금 흐름이 살아나는 진짜 수익형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매에서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낙찰가가 아니라 구조를 보느냐입니다. 앞으로 물건을 보실 때는 반드시 내가 매달 얼마를 버텨야 하는가를 먼저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준을 가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투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내 명의로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지 아셨나요? 물론 경매는 경쟁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가입이란 글자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 분석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들여 제작합니다. 부디 구독 한번 클릭하셔서 채널이 더욱 발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알려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진짜 핵심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를 보면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이 물건은 단순히 싸게 낙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에는 모두 21분의 임대인이 있는 것으로 법원 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대 보증금 총액은 26억 3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물건의 모든 구조를 바꾸는 핵심 자금입니다. 먼저 이 보증금으로 해야 할 것은 은행 대출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대출은 4억 원이기 때문에 26억 3천만 원에서 4억 원을 먼저 상환하면 22억 3천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계가 나옵니다. 이 남은 금액으로 낙찰자의 자기자본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 물건에 실제로 들어간 자기자본은 약 16억 8,965만 원입니다. 따라서 22억 3천만 원에서 자기자본을 모두 회수하면 약 5억 4,034만 원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내 돈은 전부 회수되었는데 오히려 5억 원이 넘는 현금이 손에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남은 돈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 넣어서 연 4%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약 2,161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월로 나누면 약 180만 1,150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서는 월세가 120만 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월세와 이자 수익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 120만 원과 이자 약 180만 원을 더하면 매달 약 300만 원 정도의 현금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조를 보는 투자입니다. 단순히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활용해서 대출을 정리하고 자기 자본을 회수하고 남은 돈으로 다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마지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낙찰까지만 보고 끝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마지막, 바로 매각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이 물건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총 취득 비용 기준으로 약 20억 8,965만 원이 들어간 구조입니다. 낙찰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와 각종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실제 투자금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3년 동안 보유한 뒤
감정가인 31억 5,316만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양도 차익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각가 31억 5,316만원에서 총 취득 비용 20억 8,965만원을 차감하면 약 10억 6,350만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3년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하면 약 6,381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까지 적용하면 최종 과세표준은 약 9억 9,719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약 3억 8,342만원이 발생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총 세금은 약 4억 2,176만원입니다. 이제 최종 결과를 보겠습니다. 총 양도차익 10억 6,350만원에서 세금 4억 2,176만원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약 6억 4,174만원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물건은 이미 앞 단계에서 구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통해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자기 자본까지 전부 회수한 상태에서 약 5억 4천만원의 현금이 남아있었고 이 돈으로 매달 약 180만원의 이자, 수익과 월세 120만원을 더해 약 300만원의 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이 물건은 내 돈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현금 5억 원을 확보하고 매달 3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면서 마지막 매각에서 추가로 약 6억 4천만원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조를 보는 투자입니다. 단순히 싸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보증금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마지막에 매각으로 수익을 완성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한 경매 참여자가 아니라 진짜 투자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이 결국 여러분의 수익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물건을 통해 느끼셨겠지만 결국 투자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물건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보는 눈을 하나라도 가져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경매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검증된 방향으로 함께 가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일반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실제로 돈이 되는 핵심 물건과 깊이 있는 분석 내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투자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현실적이고 실제로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